얼굴에 주름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근육량 감소로 인해 팔과 다리 역시 점차 가늘어졌고 구부정한 자세로 인한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갖게 되면서 흡사 골룸의 모습을 연상시켰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질병인지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한뉴스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어떤 거요? 오늘이 2024년의 마지막 한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인지 네. 우리의 상식의 틀을 깨부수는 소식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저는 첫 번째 한 뉴스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복합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는 뉴스였거든요. 네. 일단은 설탕을 어느 정도 조금 먹는 사람이 설탕을 아예 안 먹는 정도로 아주 조금 먹은 사람보다 좀 건강상 낫다. 이로운 점이라고 할 때 자두 씨가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액상과당 얘기 좀 나중에 해볼게요. 예, 단 거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놀라운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뉴스만을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처럼 설탕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 어쨌든 약간 먹는 게 더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오늘만큼은 단 음료 대신에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빵빵하게. 빵빵빵. 빵빵하게. 아직 섣부른 판단은 좀 금물이고요. 일단 첫 번째 한뉴스 브리핑 짚어보자면 네. 액상과당을 섭취한 그룹에서 심장병이 가장 취약했고 네. 설탕을 적게 섭취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빵이나 초콜릿 등 설탕을 어느 정도 섭취한 사람들이 더 심장병에 건강했다라는 뉴스였어요. 맞나요? 네, 설탕이 백해 무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신데요. 우리가 적당하게 적절한 때 설탕을 사용하면 그 어떤 것보다 좋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설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당류로 되어 있어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각종 세포 합성이나 대사에 세포 속으로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원료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런 에너지가 떨어질 때 보통 세포 기능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가장 먼저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집중력이 떨어지고 자꾸 깜빡깜빡 기억이 잘 안 나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당이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때가 오면 빵이나 초콜릿을 드시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뇌에 당을 섭취시켜주는 어떤 약보다 더 좋은 것이 빵이나 초콜릿 같은 당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을 잘 드시면 우리가 뇌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고 에너지원 공급을 통해서 세포 대사도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면 다 똑같지 않을까요? 사실 뭐 액상과당이나 설탕이나 액체랑 고체 이 차이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회식 같은 거 할 때 이제 부장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 탄산음료 시킬 때 저는 돈 좀 아끼려고 그냥 물 마셨었거든요. 네. 근데 건강상으로는 물이 더 낫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산음료 액상과당 많이 들어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액체라서 지금 빵이나 초콜릿보다 나쁘다는 거예요? 네, 부장님이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빵이든 초콜릿이든 음식을 먹게 될 때 우리가 먹고 뜯고 씹고 삼켜야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액상, 즉 이제 물로 된 것은 먹기만 하면 바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흡수 속도가 아주 빠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물질이어도 흡수가 너무 빠르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많고 두 번째로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설탕 안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서 과당만 빼서 나온 것이 바로 액상과당이기 때문에 흡수가 훨씬 빠르겠죠. 빠르단 말은 몸에서 어떤 문제를 잘 일으킬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통상적인 설탕보다가 단맛이 약 1.4배 정도 액상과당이 더 높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훨씬 더 이 당도가 높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당뇨병 환자가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9년 안에 무려 124만 명이 늘어났고요.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당분을 먹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만 보시면 압도적인 1등이 바로 음료류입니다. 그 말은 액상과당이 포함되는 음료만 잘 관리하셔도 우리 빵순이, 떡순이 다 괜찮은데 음료만 관리 잘하셔도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액상과당을 조금 유념하게 보시면서 조금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그래프 보면 과자나 빵이 지금 반올림해서 뭐 16 잡았을 때 액상과당이 2배가 좀 더 넘어요. 32가 좀 넘잖아요. 32점이 음료가. 그러니까 2배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저도 이제부터는 부장님 따라서 물 마시겠습니다. 정말요? 그게 음료값이 한 잔에 한 3,5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삼겹살에 물, 치킨에 물, 피자에 물. 너무 맛있겠다. 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건강해.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적당량. 네. 적당량 맞아요. 먹으라고 교수님들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적당량이 뭐 입맛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는 와중에 적당량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교수님? 이제 적당한 설탕량은 아까 기사에서 보았을 때 5에서 7.5% 하루 총 칼로리의 5에서 7.5%의 설탕을 섭취하는 게 적당량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애매하잖아요. 네, 어려워요. 그게 이제 성인 남자의 경우에는 대략 36g 정도 되고요. 우리 요리할 때의 그 큰술로 보면 3개 정도. 성인 여자의 경우에는 24g. 요리 숟가락로 2큰술. 네, 어린이나 청소년은 이제 15에서 20g이고요. 하나 반 정도쯤 되는 양입니다. 네.